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내일 대전 흥충원에서 진행됩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서해 수호 55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거듭 가슴에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든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북한과 미국은 물론 주변국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양국의 접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해법 또한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이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라는 구상은 북미 양자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미 양측이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우리의 제안이 조속한 협상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마다 한미 동맹 틈 벌리기와 꼬투리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신기루 같은 한미 불화설에 매달릴 생각인지, 정령 한미 동맹이 파탄나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종북과 불존이라는 말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남북 북미 간 긴장과 전쟁 위기만 높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낯뜨거운 색깔 공세에만 목을 매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극우의 길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질 낮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디 대정부 질문 본인의 취지에 부합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포항 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을 위해 주입된 고압수가 미확인된 단층대를 활성화시키면서 촉발됐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 단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 등 지열 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 역시 날림과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은 동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을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지열 발전과는 무관합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가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재정 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 정책을 통해서 약 47조 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 감면의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는 서민 중산층 70.4%에게,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 66.4%에게 집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심의 조세 정책 기조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R&D 비용, 세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당정은 대내외적 경제 변수와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세수 여건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수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인 만큼 이를 위해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